앞서서 향상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만,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원격 수업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학력 격차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원격 수업이라는 게 등교 수업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죠? 예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학력이 기본적으로 좀 격차가 있는, 그러니까 이제 우등군과 이제 비우등군 혹은 그런 군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자기주도형 학습의 이런 태도라든가 습관이 형성이 된 학생들과 형성이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. 예컨대 이제 늘 비판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기가 학습하고 질문하고 복습하는 이런 학습 방법이 익숙한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도 사실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컨설팅이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해가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정해진 이 원격 수업에선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고요. 또한 이 사각지대가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장애인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사실 시각이나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힘든 그런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기기가 이 가정에 한 대만 있다고 이 온라인 기기의 이 어떤 플랫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 자녀, 다둥이 자녀들은 또 여러 가지의 한 대 갖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냥 뭐 사실 쿨하게 그냥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혹은 기타 정보화 기기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빈부의 격차가 또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촘촘한 분야의 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촘촘한 대비책이 좀 필요해 네. 보인다라는 네. 이야기 해주셨고, 자 김혜진 취재 MC 이 말씀하신 학력 격차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죠? 줌이라는 수업은 수업 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. 아이들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. 뭘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, 그리고 일반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그냥 켜놓기만 하고 저녁에 뭐 이렇게 진짜로 학제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켜놓고 학원 갔다가 와서 확인만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.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언제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격 수업이잖아요. 네. 자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?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. 아까 말했듯이 100만 도시, 뭐 수원, 고양, 성남, 용인 이런 곳은 쌍방향 수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이 도농복합 지역이나 이 농업 지역, 외곽 지역은 뭐 포천, 연천, 양평, 김포는 50%대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어떤 교원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보화 기기의 보급률 혹은 접근성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아직은 도시와 격차가 있고 이것이 학력 격차나 아이들 교육의 질에 어떤 차별을 나타낼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조금 외곽 지역들이나 도농복합 지역에 대한 이런 정보화기기 지원 이런 것들을 훨씬 확대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